도시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업, 주력 기업 산업하고 대학입니다. 우리가 어천 위에 상위에 보게 되면은 이 그 두 갈래로 그 엄청난 계곡에서 물이 흘러가요. 한 개는 우리가 뭐라 하면 뭐 의원님이 기억하시는 나중에 우리가 뭐 의원님 통해서 하겠지만 오사카는 사찰이 있는 거기에는 지금 저수지가 돼 있고 항사댐이라 하는 게 우리가 300억을 그 수자원 공사에다가 그 요청을 해서 그 댐을 보강해야 된다, 댐을 만들어야 된다. 어차피 물 부족 국가에서 또 우리 같은 경우에 포항에 식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댐은 홍수 예방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국토교통부에서 그 수자원공사 넘어왔는지 넘어오면서 이게 또 다시 무산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때만 한 4, 5년 전에 그 댐을 우리가 건립이 해놨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댐은 없었죠. 없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댐은 비록 300억이 들어가는 게 이제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원방위 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수부가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정부에 건의했는데도, 우리 방미경 우리 지역구 할 때 내가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해놨으면은 지금쯤은, 이런 시간이 4시간 만에 400mm, 600mm 오더라도, 물이 넘더라도, 저 정도는 아니랐다.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 반드시 해야 될 댐이에요. 우리가 부산에 나오시면 이어서 후원도 하고 막 할 테니까요. 혹시.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지역구를 좀 지역구지만 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가의 국정을 감시하고 지역에만 내 지역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만 이제 그 지역 특유의 그거보다는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응? 그래도 우리가 정부 상대로 권고는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항상 보면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한 곳이잖아요. 환경, 기후나 이런 면에서. 지진은 우리가 사실상 인재로 우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열 발전은 사실상 앞으로는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안 될 걸 우리 했고 그거는 1차적인 우리 마루타가 되는 기고 이제 향후 인재 같은 거는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과제 같은 동원이 문제가 있고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 그걸 우리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 포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엄청난 우리 철강 기업. 포수가 빨리 그걸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만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포항은 제철이잖아요. 현대 스틸도 있고. 제철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철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요새 계속 강판이나 이런 철판들도 아주 고부가 가치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지방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에요. 그게 망하면 정말 끝장이 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저도 부산이지만 부산이에요. 부산이 쇠락하는 이유가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해운업이에요. 해운업. 그래서 한진해운, 그전에도 몇 개 해운회사들이 망했지만, 결정적으로 한진해운이 망한 게 부산 산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산업이 있어야 거기에 그 비전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쪽 분야에 전공을 하면서 그 지역에 눌러앉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지가 돼버려서
이제 관광도 좋긴 하지만 이걸 보고 젊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생각해서 눌러앉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진해운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와서도 부산에 와서 취직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야 그것을 전공하는 그 학과들이 대학이 또 큰다면 그리고 포스코도 포항공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사실 거의 다예요. 만약에 포스코나 이런 철강 산업이 어떻게 되면 이 포항 전체가 이제 쇠락하는 도시가 그러니까 저는 포철하고 이 제철 산업에서 이제 어쨌든 이 포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니까 여기를 어떻게든 빨리 잘 복원시키고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개월이라고 하는데 아닌가 보네. 3개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후판이 3개월 이상 들어가는 그 시스가 해봤자 불량분 많이 나오고요. 복원이 3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이러면 뭐에 미치노 그러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판, 그 조선소에 들어가는 철판, 뭐 이 전자제품 들어가는 철판 여기 호수에만 나와요. 강해제소에서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소비자한테 직접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호수에서 이제 그러면 대체를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이제 해외 법인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대체를 하겠다. 그래 이제 3개월 이상 걸리면은 무조건 우리 소비자한테 다 그 미친다고 여러분. 그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했는 걸 좀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좀 써줄 부위가 있어.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 그 지역구에 나올 때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되고 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포항도 특히 네. 이번에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철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아까 한사댐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그렇게 떠들고 했는데 결국 한일방패 때문에 반대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죽음의 제목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귀하면 되지만은 생명피해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일단체들이 그렇게 떠들고 한다라고 그런 일을 큰 일을 못한다라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런 건 담수 우리나라 아까도 위원장이 얘기했죠. 담수가 세계적으로 10위권에 들어간 우리 물 부족 국가로 그 WHO에서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건 담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그렇다면 그런 항사댐도 미연에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여기 한남도 떠넘나고 이래서 그걸 못 마시긴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보는 시야가 좋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국회에서 만약에 들어가신다라면은 강력하게 해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 재해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돌고 돌아요. 어떻게 돌고 도는가? 59년도 사라오 태풍이 왔어요. 그때 630mm 왔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630mm 왔을 때 연천댐이 넘었다. 그리고 이거 88년도, 그리리스 91년도, 2004년도 우리 대잠모 시청 있는 대잠모시 터져가지고 포항 시민이 난리가 났어요. 몇 미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30년 주기로 온다라고 보면은 59년도 그리리스 딱 우리가 행상을 터질 때 뚝을 터졌어요. 일본 놈들 그 뚝을 만들 때에 제일 약한 분은 안강 뚝을 만들어 제일 약하게 해놨어. 왜 그렇게 약하게 해놨어? 이쪽에 포항에 터지면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안강뜰이 터지면은 농사피해가 나니까 그걸 계산을 해서 저쪽에 약하게 해놔요. 이제는 우리가 그 수자원공사에서 700억을 절개를 해놨기 때문에 안강뜰은 절대 터질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포스코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는 거기에 뚝을 700억을 절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물이 고일 자리가 없어요. 그나마 그 좁은 해곡에서 물이 경주나 안강 쪽에서 많이 왔을 때 어쨌든 그 해곡으로 인해서 담수 자리가 됐는데
지금은 그 자리도 없어요. 그럼 그대로 늘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630만 5분에 시간적으로 510mm 왔을 때 그렇게 물 난리가 났다면 그 당시에 그다음 인명피해도 없었고 그런데 왜 지금 일어났느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인재도 많이 가까운 그러니까 이 인재라는 거는 자연 그 하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럼 인위적으로 사람으로 도로를 만든다든가 거주의 운동기구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막을 길이 없어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설계를 할 때에 가급적인 자연 그대로 두면서 물이 유수히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좋습니다. 하천하고 지천을 환경부가 하려고 국토부에서 해야 하천에서 물 준수를 하고 더 올라오는 거를 반출을 못합니다. 하천도 좁은 하천에 준수해서 옆에 재고 옆에 재다가 근데 다시 큰 불오면 또 그게 어디로 또 준수를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제 환경부 그게 쪽으로 환경부 쪽으로 어. 간 이유가 지난번에 그 요즘 생각 안 해요. 4대강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다가 해요.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죠. 그렇게 간 거죠. 그 사실은 문제가 돼요. 사실은 물론 네. 하천의 환경 문제가 중요하지만 하천 자체의 본질은 환경은 그 어떤 효과의 어떤 결과인데 그게 이상하게 주변을 전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복귀를 하천은 시켜요. 그 이게 준설해서 옆에 재가지고 재놨다가 선물 오면 다시 이게 또 다음 거에서 다시 준설해요. 계속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만출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 사실 환경부 하천은 참 환경부가 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예요. 예. 지금 환경부가 된 거예요. 포항은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하천 지수를 다 그러니까 국가학철에서 행성만 뿐이에요. 환경부에서 손댈 수 있는 건. 그 외에 5층은 1급 하천, 2급 지방 하천 1급, 2급이 있는데 그거는 1급 하천으로서의 그거는 도지사 내지 시장이 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하천은 환경부에서 되지만은 거의 우리 소하천들은 거의 시장 주관에 의해서 손을 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낮게 준설에 가면 준설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투자가 돼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는 준설도 해야 되지만 무리한 준설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준설을 할 때 우리 행상강을 준설을 해서 모래도 팔고 준설도 하고 이런 효과도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만조대하고 같이 이래가지고 더 많이 높아. 물이 평소에 30cm인데 1m 20씩 올라갔다 이러니까 만조 때는 그 기구하고 달하고 제일 가까울 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유일하게 123mm 정도 올라갔다 이러거든. 유일하게 오늘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행상강에서 물을 내려가야 되는데 좀 만조가 되게 121m 이러니까 이게 덮치니까 속력이 느는 거예요. 늘어가지는 뭐, 차고 늘어가지는 뭐. 그런 거는 자연의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으로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포스코가 바다하고 바로 인접해가 물이 이만큼 찰 동안에 바다로 안 빠졌다는 게 제일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5분에 만조가 아니면은 그게 그렇게 빨리 안 빠질 수가 없는 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방금 그 이야기는 우리 이재정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 그겁니다. 예.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 보름 되면 만조가 36m, 36cm가 되는데 보면에 1m 35 그러거든. 만조가. 예. 그러니까 1m 30거든 얼마나 높아요. 특별히 또 많이 그러니까 만조가 제일 아니에요, 문제. 그거는. 그러니까 물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순조롭게 빠지지 않는 것도 첫 번째 문제고 댐 안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재가 아니고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네. 또 그렇게 다 걸리더라고. 그렇죠. 재수없이 그리 걸리는 거죠. 오늘 만조 시간에 바람이 최고 세잖아요. 바람이 밀어오니까. 바람이 불면 물이 1m 30까지 그러니까 이게 차버렸으니까. 그렇죠. 너무 막 그렇죠. 저 바람이 오늘 개인 대세죠. 넘어가지고 또 이렇게 태풍이니까. 그렇죠. 오늘 바람 세기가 그러니까. 세다 저랬습니다. 바다가 낮았으면은
그만큼 사이에 있을 시간이 없이 다 빠졌어야 되는 건데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겠다. 바다가 계속 높았다는 뜻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저기 제가 예, 예. 예. 그 어른들 말씀 이재진 어른 썰날만 듣고 있다가 전에 말씀하셨죠. 제가 감동받았고 제가 오천에 살았습니다. 어린이집을 한 13년 정도 했었고 지금 뭐 원래 휴원회가 있긴 하지만 오천에 이제 제가 옛날 이낙연 어른이 있을 때 한 5년 동안 그렇게 곳곳을 제가 구석을 다 알거든요. 이게 뭐 항상 때리는 뭐 오지 여기서 전체를 알고 있는데 여기 어른이들하고 같이 다녀서 그래서 이제 오지는 아까 항상 때는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어린이지만 환경단체는 항상 뭔가를 오천에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피해도 저도 이낙연 어른이 당하는 것도 제가 봤었고 그런데 그 환경단체가 반대만 안 했으면 지금 사실 그 물이 저도 물이 늘어오는 것도 보고 태풍을 올라오면 제가 온사까지 하루도 이게 다 사진 찍어서 5천 년대에 다 올립니다. 그렇게 쓰고 올리는데 태풍 오면 잠도 저희가 못 자겠죠. 그 카톡 올라오는 걸 다 보면서 이번에는 지켜보는 제 그걸 하면은 환경단체에서 냈다는 항상 때는 안 만드는 게 첫째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지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졌잖아요. 많이 쏟아질 때 오지도 물을 안 내리면 터지잖아요. 그렇게 그거 내리는 거와 또 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진 거와 그게 모두 합쳐져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찰랑찰랑할 때마다 제가 다 찍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너무 위험하니까 안 나가고 집에서만 다 봤는데 카톡 올라오고 봤는데 그때 찰나가 합쳐져서 이제 우방하고 서리가 조금 났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서 그쪽이 터지면서 이마트까지 갔는 건데 사람들은 다 이거다 저거다 말은 다 해요. 저도 지금 다 목표에 지금 어제 오늘 쓰레기 줍고 뭐 이거 진짜 보자기 하고 우리 원장들 뭐 일만 있다니까 봉사 다 했어요. 진짜 뭐 어디 물만 타석다니. 그런데 저는 지금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 봉사한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보통 안 한 사람들이 뒤에서 뭐 어였다 저였다 말만 하고 우리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은 뭐 거기다가 쓰레기도 줍고 지금 물 했을 때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들을 뭐 저는 이낙연 뭐 주변에서 하시는 거를 계속 받고 저는 또 원장이라도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봉사활동 다녔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전 의원님이시고 우리 저 현직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모였을 때 진짜 나라를 위해서도 좀 하시구나. 또 이재진 의원님은 제가 이름만 성함만 봤는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살짝은 감동을 받았어요. 다니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국민의당 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케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지금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 포항에 이런 얘기는 또 많이 이제 하셨는데 어쨌든 뭐 국회의원들은 또 이 뭐 구체적인 이런 것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무슨 일만 생기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 이제 수립하고 이렇게 할 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번에 여름에 뭐 태풍이다, 수해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 물난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근본적으로 이 삶의 여건과 이 사람들의 밀집도나 인구 변화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대책을 세워서 5년,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뭐 몇십 년 안에 있었던 일이다, 몇십 년 만에 그건 맞는 얘기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그 전에 비해서 더 자주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사실은 조 단위의 예산을 지자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까 만조 때 이렇게 넘어 올라오는 거는 그건 자연재해지만 제가 아까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런 걸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그렇게 설비가 이렇게 있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같은 식으로 계속 재해가 일어나면 맨날 그러면 문제 생길 때마다 전기 끊어지고 설비 망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봉사하고 청소하면서 느낀 게 그런 설비도 이제는 지하에 놓는 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디 위에다가 올려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예, 그거 다 잠기면 이제 못 쓴다고 하더라고. 다시 다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기 끊기고 탱크 다 끊기고 이런 상황. 그래서 옛날에는 다 지하로 넣었지만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싹 다 고치고 수리해. 우리나라가 그래서 재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70년대, 80년대 때 그때 막 열심히 그때 기준으로 열심히 해놨던 것들이 그걸로 한 몇십 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한계에 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 80년대에 대한민국과 7, 80년대 여기 포항시만 해도 그때 포항의 인구와 아파트와 이 삶의 어떤 사진만 보시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우리 발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크게 바꾸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기준으로 다 설계해놓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에 그거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리고 정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군사 정권 때 그 민주화 운동하면서 제가 민주화 됐잖아요. 근데 민주화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 앙금이 남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남과 호남 해갖고 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뭐 잘은 모르시겠지만 뭐 대통령 미국 가서 뭐 이런 해프닝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싼 거, 다른 나라에서 싼 거, 러시아에서 싼 에너지, 중국에서 싼 임금, 또 중국의 공장 이런 거 활용해서 물건 사가지고 그런 걸 더 가공하고 더 우리 기술을 넣어가지고 선진국에다 비싸게 팔고 하던 그 시대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그런데 미국이 또 거기다가 안보 면에서도 중국이랑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는데 미국이 그렇다고 우리를 끝까지 옛날에 6.25 때처럼 참전까지 해서 지켜줄 것이냐 했을 때 우크라이나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에 참전 안 할 것 같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질서가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쇠락해 가고 이 나라 저 나라 막 뜨는 나라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와중에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쉽게 나오는 답이 아닌데 이걸 사실 지도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옛날처럼 운동권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제 그 시대가 저는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시대가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처럼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도 아니고요.
이제는 생존이 중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누구 하나 동맹국이라고 해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 믿음이 안 가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살아남는데 우리가 옛날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속 싸우기에는 우리한테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든 환경이 지금 앞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해 얘기했지만 재해도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때가 왔고 저는 정치도 모든 면에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러한 어떤 체제의 그 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정치권이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런 좀 희망을 좀 가지시고 이제 그냥 해오던 대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이제 정치도 우리 아이들과 후세를 위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주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심각성을 이 어떤 전체적인 그저 세계 돌아가는 거에 심각성을 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그냥 늘상 하던 대로가 아니라 야 이거 큰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제가 그런 얘기해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야 이제는 지금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서로 복수를 반복하던 거를 이제 끝낼 때가 되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가다가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국민들이. 네, 그래서 저희도 좀 변화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게요. 오늘 뭐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은주 의원님 포항 방문을 하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오늘 지금 일정장 다른 네. 나가셔야 되니까요. 질문을 한번 네. 오늘 뭐 그동안 이제 한 3주 전에 여기 이제 태풍 때문에 수해가 있었는데, 저도 뭐 와서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고, 이렇게 또 그 사이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괜히 뭐 여러 사람 오는데,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들리는 얘기가 이제 갑자기 급격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일손이 필요한 때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 이제 주변에 우리 당협에 또 아까 이제 가셨는데 봉사하고 부의장 또 이제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와서 저희가 봉사를 하면서 또 현장을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우리 몇 분이 실제 또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다 끝났다고 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현장을 또 보는 게 더 실감이 나니까 또 뭐가 문제인지 아까 그런 것들도 제가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그런 이제 봉사하고 그런 상황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또 혹시 제가 당장은 뭐 제가 이렇게 권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제가 나름대로 빅마우스기 때문에 빅스피커기 때문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또 계기가 되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 포항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게 복구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짬짬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포항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할까요? 네. 여하튼 뭐 이렇게 굉장히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아까 보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 이 포항이라는 도시가 아까 제가 포스코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 도시들이 다 쇠락해 가는데요. 그래도 포항은 여기에 주력 산업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좋은 대학이 있고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력 기업 산업하고 대학입니다. 그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부럽고요. 포항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빨리 복구를 시켜서 좀 더 또 힘을 합해서 더 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산업을 먹여 살리는,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추적인 도시로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저는 또 기대를 하고, 또 한편 이제 보면 아까 오면서 또 해안가도 봤는데 그전에는 포항의 바닷가나 이런 거는 뭐 별로 이렇게 별로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관광지로서도 상당히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포항을 배경으로 해서 또 드라마 관심이 있는 우리 방송계 사람이 계셔서 제가 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이렇게 보고 또 포항을 배경으로 또 멋있는 드라마가 또 만들어질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